고려 광종과 조선 광해군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려 광종은 미친 듯이 개국 공신들을 숙청했습니다. 조선 광해군은 미친 듯이 명분을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고려 광종과 조선 광해군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려 광종과 조선 광해군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려 광종은 미친 듯이 개국 공신들을 숙청했습니다. 조선 광해군은 미친 듯이 명분을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고려 광종과 조선 광해군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려 광종과 조선 광해군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려 광종은 미친 듯이 개국 공신들을 숙청했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호족의 힘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개국 공신은 3,200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개국 공신들은 나라를 건국할 때는 한편이 되지만 건국 이후에는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왕에 이어서 공신들을 제거하여 왕실과 나라를 지키는 수성의 군주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광종은 고려 왕조의 수성 군주였고 이를 위해 피해 군주가 되기를 자청하여 많은 개국 공신들을 숙청했습니다. 조선 광해군은 미친 듯이 명분을 무시했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영창대군을 1613년 대북파의 강력한 입창에 따라 서인으로 삼았고 1618년에는 이 이첨 등의 패모론에 따라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서인 주도의 반정에 의해 폐위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 광종과 조선 광해군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려 광종과 조선 광해군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려 광종은 미친 듯이 개국 공신들을 숙청했습니다. 광종은 집권 초반부에는 개국 공신인 호족 세력들과의 융화를 추구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중반부부터는 노비한 건법, 과거 제도, 백관의 강복제도, 고려의 변두리로 취급받았던 세력들을 중용 등의 방법들을 통하여 개국 공신인 호족의 힘을 철저히 누르는 한편 모든 권력을 왕에게로 집중시키는 전제와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예 개국 공신들을 무차별적으로 숙청하여 고려를 그야말로 임금에게 맞서거나 임금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을 산 사람은 누구도 무탈할 수 없는 공포의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 광해군은 미친 듯이 명분을 무시했습니다. 광해군이 반정으로 축출된 이유는 패륜적 행위와 외교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층인 사림들은 명분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륜을 중시한 것은 물론이고 대중국 관계에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왔던 명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여 명예서원군 요청이 있자 강홍립에게 1만의 병사를 주어 파견함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후금에 투항하게 하여 명과 후금 사이에서 능란한 중립 외교 솜씨를 보였습니다. 일본과는 기회약조를 체결하여 임진왜란 이후 중단되었던 외교를 재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 광종과 조선 광해군은 관계가 있었습니다.